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6일 내란국조 특위청문회에서 윤석열은 체포 지시 자체를 부인했지만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김대우 방첩사령부 전 수사단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다시 구체적으로 증언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14명이 포함된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 하달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국회 청문회에 나온 국군 방첩사령부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계엄 당일인 11시쯤 여 전 사령관이 경찰 100명, 국방부 100명이 올 테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14명 체포 명단도 불러줬다는 건데요.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연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죠. 정확하게 체포란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출동시켰을 때 전화를 받고 14명 명단은 다 있고 3명만 집중을 해라 라고 해서 불러준 3명만 전파를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전달받았다면서 받아 적으라고 말했고 자신도 수첩에 14명을 한 명 한 명 받아 적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이 임박하자 여 전 사령관이 전화에 3명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추가로 폭로했는데요. 김 전 수사단장은 자신이 명단을 받아 적은 수첩을 검찰 수사본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12.3 계엄의 밤 벌어졌던 일들이 맞춰지고 있는 건데요. 탄핵 공작이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번 헌재 재판을 통해 공개된 내란 중요 가담자 사령관 3명의 검찰 공소장에는 놀라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특히 계엄 당일 체포자 명단에는 의외의 인물도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체포자 명단은 특정 인물이 작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새롭게 밝혀진 체포자 이름으로 모든 게 순식간에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운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 전 사령관 휴대폰 메모에선 기존에 알려진 체포 대상 10명 외에도 다른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도 있었는데요. 계엄날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등장도 의아스러웠지만 최재형 목사의 등장은 왜,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체포하려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요. 저는 바로 김건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포함된 말도 안 되는 이름은 김건희의 복수의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일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그 긴박한 계엄 당일 김 총수와 최 목사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온 여인영 전 사령관은 체포 명단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는데요. 특정 명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건 인정했는데요.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경찰청장 거는요. 그게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한번 다시 전화 와가지고 한 명 추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방한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한테 이 명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윤석열한테 싹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여전 사령관한테 들었다는 명단과 일치하는데요.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여전 사령관 휴대폰 메모에서 다른 이름도 나왔습니다. 내란죄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과 김건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인데요. 검찰이 김건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한 차례 방문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봐주기 수사 비판이 많았습니다. 디올백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여러 차례 올랐는데요. 최 목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눈에 가시였던 거죠. 이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초. 검찰은 이 무렵 윤석열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벌어졌던 가장 이상했던 일들에 대한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김어준, 여론조사꽃, 최재형, 딴지그룹 벙커원, 왜 이들을 체포하려 한 건지, 왜 이곳을 단수하려 한 건지, 그 많은 실탄과 수리탄, 그리고 폭발물을 왜 그곳에 가져가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그건 김건희의 사적 복수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경에요. 방첩수사단장 춘희 김대우에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수첩에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그 14명의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그 부분도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고 저보고 수첩에 받아 적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한 말입니다.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저보고 수첩에 적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혹시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14명의 명단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14명의 명단들이 있는데요. 증인께서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평소 피청구인이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나요? 증인이 작성한 증인에 대한 조서기 때문에 제가 인물에 대한 품평회를 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제 이 기억에 의하면 검찰 조사 간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지만 거기서 무슨 뭐 품평이다 그런 단어가 오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12월 3일 날 밤 11시경 그 무렵에 혹시 이 명단을 방첩수사단에 제공하면서 체포해라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없나요?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2-3번에 우선 체포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경에 새벽 00시 38분경에 방첩사 수사단 소속의 군민회라는 분이 8명에게 그 그룹 통화를 하면서 우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부터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변호사님, 제가 증거 기록으로 받은 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저도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 그 증거 기록을 보면 지금 변호사님이 여기서 얘기한 이런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정말 많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4명의 명단을 제공하거나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더군다나 저는 형사 피고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야지 여기서 예 아니요의 단문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